오토 인코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또 고수분들이 계시네요. 자, AM이 끝이 나고 나서 저 항상 오토 인코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이것도 다, 이런 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고치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건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진동 신호였는데, 들어갈 때 노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게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이 있고, 무슨 신호도 상관없어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784가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784가 칼럼으로 세워진 게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8이라고 맞추고 싶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복제하고 싶어요. 왜 복제를 하고 싶은지는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치죠. 나는 뭔가 X가 들어가면 X를 그대로 밖으로 아웃풋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치죠. 그럼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그냥 복제를 하고 싶어요. 카피를. 네트워크 어떻게 짜면 되죠? 이렇게 인풋이 있고, 인풋이 4개라고 치고, 여기도 당연히 복제를 하고 싶으니까 4개가 돼야겠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학습을 하면 웨이트가 얼마로 학습이 될까요? 1로 학습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물으면 그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추리비열하게 다 오메가들이 다 1로 학습이 될 거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이렇게 확 해버린 거예요. 스퀴즈를.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진짜 2개였다고 치죠. 그냥 실제로. 그럼 여기는 엠리스 데이터셋이면 784개가 있죠. 100개 하겠어요. 100개. 100개의 뭔가 숫자들이 쭉 있고 그 숫자들이 뭔가 쭉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국은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채널에 여기 2개인 거예요. 2개. 얘가 지나가서 그 다음 좀 숨통이 쉬어서 이렇게 쭉 증가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얘하고 똑같아야 돼요. 말이 되나요? 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구조를 내가 짜고 인풋 X를 넣으면 쭉 하면 Y 햇이 나오겠죠? 그 Y 햇이 뭐랑 같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X랑 같아야겠죠.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예요. 그래서 Y 햇 마이너스 X 제곱 서메이션 미니마이즈를 하고 학습을 했다고 쳐요. 막 또 똑같은 지금 이 구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코딩으로 보면 다시 돌아가서 코드가 바뀌었군요. 파일이 바뀌었네요. 지금 뭐냐 하면 플래트닝하고 댄스인데 유닛의 개수가 줄어 2개 다시 키우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코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학습했다 쳐요. 그럼 오메가 쫙 다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넣거나 아니면 엠리스 데이터셋 플래팅을 해서 넣었더니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복제가 되었다고 치죠. 신기하게.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제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얘가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0개에서 이거의 노드의 개수 뭐 우리가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풋 그러니까 x1, x2, x3가 쭉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몇 개로 압축된 건가요? 2개. 압축을 시킨 거예요. 이 뒷단을 보면 2개에서 몇 개로 뻥튀기가 됐나요? 뭐 예를 들어 뭐 100개라고 하면 그 2개의 숫자에서 100개로 복원을 한 거죠. 제대로 됐다고 치면. 그러면 요 2개의 이제 뭔가 들어가서 쭉쭉쭉 하면 여기 숫자 2개가 들어올 거잖아요. 뭐 숫자가 2개 있겠죠. 그 숫자 2개는 예를 들어 이게 100개에서 그 100개를 정말 중요한 정보가 탁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관련 없는 애가 들어가면 당연히 복제가 잘 안 될 거니까. 그렇겠죠? 이제 이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10개인지는 일단 그 개수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거보다 작은 개수로 줄어들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건가요? 얘는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정말 차원을 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100개였다고 치죠. 100개. 그럼 100개인 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길이가 100개인데 이런 데이터가 1000개가 있었다고 치면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게 100 곱하기 1000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100개가 아니라 쭉 압축을 해서 2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5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2개로만 저장하고 있어도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걸 쓰고 싶으면 2개 값에다가 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나올 거잖아요. 복원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는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압축한 거예요. 자, 지금 의도치 않게 제가 뭘 한 건가요? 디멘전 리덕션을 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 그러면 X인자가 100개였는데 X인자가 이 경우에는 이제 2개로 압축이 된 거, 차원 축소를 한 거죠. 우리 차원 축소 뭐 배웠죠? PCA를 한 거, PCA. PCA를 했는데 얘는 PCA하고 달라요. 왜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계산하는 과정 중에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시그모이드 펑션이 예를 들면 걔는 논리니어하게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들을 선형 조합해서 얘가 온 건 아니고 비선형 조합을 해서 얘가 되는 겁니다. PCA는 선형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다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토엔코더 구조로 압축을 하면 PCA랑 결과가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같을 겁니다. 뭐 이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이 학습을 하면 그게 PCA예요. PCA 같이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제해낼 수 있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면 그 차원 축소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저는 2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진짜 이 데이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차원이 예를 들어서 뭐 5차원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근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X1, X2를 했더니 50개, 그러니까 100개예요, 100개. 그러면 잘하면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100개에서 5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나는 실제로 로 디멘셔널의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차원을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잘 모르겠어요. 난 이게 5인지 10인지를. 그러면 그 뜻은 내가 5차원인지 알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5개 집어넣겠죠. 내가 알면.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오, 오, 네, 맞습니다.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맞는데 더 좀 제가 이거 어디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게 어디서 나왔죠, 우리? 비슷한 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K-민즈. 자, 그러면 좋아요. 진짜 가장 작은 거 1개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10개까지 해봤다고 쳐요. 그럼 우리 K-민즈 할 때, 우리 K-민즈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 Y의, 뭐, 거기서는 스코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우리는 스코어를 뭐로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K-민즈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뭔가 인덱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뭐 있었다고 쳐요.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1개, 2개, 3개, 4개, 5, 10개까지 했다고 치고 Y 값은 뭐로 찍을까요? Y 값은 뭘 찍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하지. Y 값은 뭐로 찍을까요? 오. 자, 혹시 저는 맞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서 혹시 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뭐냐 하면 K-민즈 아이디어처럼 제가 이제 여기의 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돌려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2개일 때 시키고 3개일 때 시키고 10개까지 시켜서 뭔가를 보고 그 값을 여기다 찍어서 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인덱스가. 자, 그냥 정답이 5개였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근데 노드를 나는 하나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나가야 되니까 중요한 정보 4개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복원이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2개면 조금 낫겠죠. 근데 여전히 형편없겠죠. 3개, 4개, 5개가 되는 순간 복원이 꽤 잘 됐겠죠. 6개가 되면. 6개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포인트가 딱 나오는 거죠. 6개면 5개보다 당연히 더 잘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잘 되는 정도가 아주 조금 잘 되겠죠. 그럴 거잖아요. 4개였다가 5개면 확 좋아지겠죠. 근데 5개에서 6개는 아주 조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코어한 건 5개라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 5개라면. 그래서 그 뜻은 뭐냐? 나는 이 시스템의 고유한 디멘전을 몰라도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오토인코더라는 이런 좋은 구조를 활용해서 데이터적으로만 이 시스템의 디멘전을 뭐 한번 맞춰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또 이제 10분을 쉴 텐데, 오토 인코더라는 것은, 제가 머신러닝에서는 PCA, 딥러닝에서는 오토 인코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거예요. 얘는 선형적으로, 얘는 비선형적으로.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기 y값 어디 있나요? 끝에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x를 넣었어요. 쭉쭉쭉 계산해서 y 햇이죠. 그 y 햇을 뭐랑 비교하나요? x랑 비교하죠. y 없어요. x만 있는 거지. x만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unsupervised입니다. y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x가 y인 거지. x이기도 하고 그게 y인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니까.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포인트. 예. 예?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예. 그 올라가는 게 지금 약간 오버피팅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개수가 노드의 개수가 5개냐 6개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이디얼하게는 6개면 아이디얼하게 나머지 5개는 똑같고 하나가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 예. 네. 자, 커질 수가 있다. 일단 안 그럴 것 같고 한번 해보시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노드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에러가 제로죠. 하나 더 많아졌다. 그것도 제로겠죠.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디얼하게는 저렇게 되면은 이 개수 여기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당연히 그대로 복제되니까 에러가 하나도 없을 테고 이게 줄면 줄수록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디멘전보다 줄어들면 확 나빠지겠죠. 그때부터 성능이.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K-민즈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그렇고 이게 탁탁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뭐 근데 대충이 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이 데이터에 요 차원을 한 뭐 5차원에서 한 10차원 정도 하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문제 딱딱 그 문제가 풀려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잖아요. 무조건 PCA 또는 오토엔코더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걸러진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뒷단에서 뭐든 하는 겁니다.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도 좋고 클러스터링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차원 축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토엔코더 구조를 이제 인풋이 아니라 데이터는 엠리스 데이터셋으로 그냥 또 설명을 위해서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습하고 저랑 동시에 한다 그러면 ANN 구조를 했기 때문에 오토엔코더 구조는 그냥 제가 이 그림 띄워놓고 짜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784 500개, 300개, 2개, 300개, 500개, 784. 그냥 저는 그냥 이 구조를 했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를 2개로 했어요.
제가 왜 두 개로 했을까요? 실제로 이 엠리스 데이터셋의 가장 로한 디멘전이 2라서 제가 두 개를 했을까요? 저는 엠리스 데이터의 차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784차원에서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잘 몰라요. 두 개를 한 이유는 플랫해 보려고 두 개를 했습니다. 이게 3개면 3차원으로 플랫할 텐데 4개면 플랫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로 한 겁니다. 원래 이 엠리스 데이터셋이 2차원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그러고 당연히 0부터 9까지를 해서 9까지에 오토엔코드를 해서 두 개로 뿌리면 이 2차원에서 내가 이게 그냥 G1, G2라고 할게요. 저기 바틀렉에. 내가 원했던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이 0이 찍히고 뭐 1이 찍히고 뭐 9가 찍히고 이렇게 9개가 10개가 땅땅땅땅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차원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데 2차원으로 실제는 2차원보다 더 높았을 테니까 여기에 오버랩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더 키우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찍었어요. 1, 5, 6. 3개만 골랐습니다. 덩어리가 3개만 지게. 3개만 지게 그냥 했어요. 왜 1, 5, 6이냐 그것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것저것 해보다 이게 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엠리스 데이터셋의 인풋은 1 아니면 5 아니면 6이에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가 없네요. 코드를 한번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드를 그래도 한번 포스코의 오토인코드 구조 자, 그래도 코드는 한번 봐야죠. 인풋이 28x 28인데 덴스하게 해서 인풋이 784죠. 28 곱하기 28이니까 인풋 쉐입이 784 그 다음 유닛이 500개 액티베이션 렐루 그 다음 유닛은 300개 2개 그 다음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은 2개 500개 784 네트워크를 제가 2개로 만들었어요. 왜 2개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2개로 찢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뭐가 1이 들어갔을 때 여기 값을 읽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값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ANN만 하면 저거 그냥 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도 6이라는 인풋을 넣었더니 리컨스트럭션이 이렇게 됐어요. 어떤가요? 별론데 난. 네. 근데 하여튼 얼추 6으로 복제가 저 정도 성능으로 그냥 간단한 오토엔코더 구조를 가지고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자, 뭘 했느냐?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했죠. 그 동그라미 2개. G1, G2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나는 1, 5, 6을 다 넣었어요. 1을 넣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이 파란색 1을 넣고, 그럼 중간에 숫자가 딱 나올 거잖아요. 2개. 1에 해당하는. 그거를 G1, G2에서 점을 찍은 겁니다. 1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이 많겠죠. 이렇게 생긴 1도 있고, 이렇게 그걸 다 넣었더니 점들이 여기 이렇게 찍혔어요. 그 다음 5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2개도 점을 찍었더니 5에 더 이렇게 됐어요. 6을 넣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156이라는 엠리스 데이터의 원래 784차원에서 레이턴트를 스페이스를 2차원으로 내렸더니 그래도 얼추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784에서 2개로 내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엑셀 파일이 784가 아니라 G1, G2에서 쭉 있겠죠. 그럼 이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 자르면 되잖아요. 클러스터링 하고 싶으면 여기서 클러스터링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784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끝이 아니겠죠? 자,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코딩을 한 거죠. 인코딩을. 그러면 이제 여기 점 두 개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 녹색 점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쭉쭉쭉쭉 계산하면 여기 숫자가 조르륵 나오겠죠? 784. 걔를 28/28로 리쉐이핑을 하면 요 녹색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나요? 녹색이니까 6같이 나와야 되겠죠? 쭉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점을 하면 여기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숫자를 내가 읽었어요. 그거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쭉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걸 플랫 해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1. 그 1은, 그럼 다시, 여기 찍으면. 그 다음에 요쯤 찍으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1, 5, 6을 제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 내가 얼마나 많아 찍어볼 수 있는 점이. 요 뒷부분은 뭐라는 거다?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파트인 거예요. 그걸 해볼게요. 뉴 데이터의 레이턴스 점을 찍어서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 부분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누가 봐도 5. 근데 저 5는 지구상에 누가 손으로 그은 5가 아닙니다. 없는 5예요. 만들어낸 거죠. 가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30점을, 근데 30점을 막 이런 데 찍으면 안 되겠죠. 요 근처에다 찍어야겠죠.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5를 다 프린트해서 다 이렇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요거 하면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요거 하면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너무 갖고 우리 그냥 포스코에서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지금 파이널리 한 건 뭔가요? 지금 보면 generated fake 데이터를 한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그냥 노이즈가 아니라 그럴싸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에 뭐 이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그 가장 나이브한 버전, 가장 심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학은 똑같죠? 철학은 똑같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은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적어요. 많으면 좋겠는데.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이런 데이터가 적어요.
데이터가 뭐 딥러닝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약간의 변형, 이제 원본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를 좀 오그멘트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픽셀에다가 아주 소심하게 조금씩 노이즈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좀 그건 다 6인데 조금씩 다른 6이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오그멘트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여기 값이 뭐 예를 들어 그냥 0부터 250으로 가면 예를 들어 여기가 한 200이었다. 그리고 모든 픽셀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0부터 한 10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넣으면은 조금 숫자가 달라지면 되는데 그것도 다 얼추 6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트워크가 어디 있나요? 노이즈를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노이즈를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는 걸 오토인코더는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노이즈를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에다 넣었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이즈를. 그래야지 의미 있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생성된 얘를 써야죠. 얘가 제너레이트된 페이크 이미지인 거죠. 데이터를 오그멘트 할 때. 왜냐면 얘가 진짜 펀더멘탈한 거니까. 그림으로 치면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준 다음에 생성을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생성했냐면 이 픽셀의 값이 조금씩 변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노이즈로 하면 5라는 자체가 약간씩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의 데이터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5가 좀 더 기울어졌다든지 뭐 좀 얇아졌다든지 그런 변형을 주는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노이즈를 줘야 돼요. 예. 당연히 이거 성능이 아주 떨어지지만 딥페이크의 할아버지급 정도 되는 느낌? 그리고 딥페이크에 가는 겐이나 이런 건 제가 터치는 할 겁니다. 그 토픽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 ANN 정도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그것만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성한다, 제너레이트한다, 페이크를 만들다는 다 오토인코더로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아니 오토인코더가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인코더가 베이스가 된다. 재밌죠? 저는 이게 이런 구조를 이게 언제였더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예를 들어 한 2014년, 15년 정도의 여름으로 기억해요. 대학원실에 연구실에 갔는데 한 학생이 이제 이걸 어디서 그때 논문을인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구조가 있다고 탁 드는 순간 이제 지금 방금 그 이후로 나왔던 게 머릿속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쫙 진행되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예, 참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를 보면 오토엔코더 as dimension reduction으로 또는 오토엔코더를 as generative한 모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앞단의 인코더를 중심으로 볼 거냐, 뒷단의 디코더를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오토엔코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 축소가 제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차원 축소라는 거는 차원이 갔다가 와서 복원이 제대로 된다는 가정 하에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이게 제대로 압축이 안 된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엉터리겠죠. 아,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그 같은 얘기인데 뭐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아, 요쪽 보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얘와 얘 중간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마시고 얘는 1과 5의 중간에 점을 찍으면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죠. 한 요쯤? 1도 보이고 5도 보이는. 아, 이게 미쳐버리죠. 여기 보면. 그 다음, 정말 얘와 중간 이쯤. 1도 보이고 5도 보이고 6도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피직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요 그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여기를 쫙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그리드가 점이 차차차차 생기잖아요. 그리드가 그 점을 여기에 레이턴트에 넣고 복제한 거를 여기다 다 그린 겁니다. 봤더니 여기는 오렌지색이니까 이게 대부분 다 5, 여기는 1이니까 대부분 다 1, 여기 6이니까 6. 그런데 트랜지션 하는 공격을 보면 5에서 6으로 싹 넘어가요. 5에서 6으로 싹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보면 1에서 6으로 싹. 예, 제가 이걸 설명을 빠뜨렸네요.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비 중에 좀 골치 아픈 고장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무거나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펌프 이런 거 할까요? 펌프에, 지금 이거를 이제 펌프 데이터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정상이었다고 치고, 이거 펌프 무슨 고장이 있을까요? 펌프 베어링이 나갔다고 쳐요. 여기는 뭘 할까요? 펌프에 축이 휘었다고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레이턴트를 찍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베어링이 나간 거고 축이 휜 거고 정상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건 해보진 않았는데 그 설비가 베어링도 고장나고 축도 휘었어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제너레이트 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띌 겁니다. 복합 고장이 되어야겠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이 신호와 이 신호를 섞은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2차원으로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라벨은 있어요. 근데 오토인코드 구조를 할 때 라벨은 안 쓸 거예요. 그냥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라벨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여기서 잘 분리된다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높아야겠죠. 레이턴트에서. 그 조건은 언수바이즈 로링으로 오토인코드를 했지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제가 레이블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는 2차원이니까 보이지만 고차원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섞여 있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애큐러시가 떨어지겠죠. 이해 가시나요? 차원이 높으니까 볼 수는 없고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반말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됐네요. 갑자기 오토 인코더의 최초 목적은 언슈퍼바이즈로 입력 신호를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목 구조로 설계해서 레이턴트가 차원 축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피처 익스트랙션도 오케이 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인자들이 중복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중복된 인자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더 나아가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렸어요. 지금 차원 축소의 의미만 이야기를 했는데 노이즈 리덕션도 돼요. 왜 노이즈 리덕션이 오토인코더로 될까요? 여기에 원신호에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다고 치죠. 원신호에. 그러면 축소했다가 복제를 하면 여기가 압축이 되면서 노이즈는 걸러지겠죠. 여기는 최소한 중요한 것만 캐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제된 신호는 여기에서 노이즈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필터 아웃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여유가 없는데 노이즈까지 언제 가져가요? 그래서 차원 축소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이즈 리덕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인코드는 노이즈 리덕션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신호 쪽에서 그냥 필터 주파수에서 그렇게 노이즈를 제거하지만 그런 효과도 낼 수는 있다. 끝! 해서 딱 시간도 맞추고 해서 오토인코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